전주 페어드로 공유들을 논문은 멤 시코벤치 시코펜스 인 에이전트 메모리입니다. 장기 메모리를 가진 에이전트에서 과거에 저장된 사용자 선호가 현재 사실이나 증거와 충돌할 때 모델이 그 메모리를 무시해야 할지 제한해야 할지 갱신하거나 활용해야 할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설계한 논문이고, 핵심 결론은 지금의 메모리 시스템들이 관련 메모리를 찾아온 것까진 잘하는데 가져온 메모리를 증거로 쓸지 참고만 할지 무시할지 가려는 단계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의식입니다. 롱텀 메모리 에이전트는 과거 대화에서 사실과 선호를 추출해뒀다가 현재 쿼리와 관련된 것을 컨텍스트에 다시 주입합니다. 그런데 기존 메모리 벤치마크들은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 성공했는지만 봅니다. 저자들이 롱mem이버, 로코모 같은 기존 벤치마크 4개의 오류를 분해해봤는데 아래 그림처럼 오류의 47에서 66%가 리트리벌 실패, 그러니까 빨간색 영역인 R-A- 영역에 몰려있고, 검색에 성공하고도 틀린 경우는 5.8에서 13.7%에 불과했습니다. 즉, 기존 벤치마크 점수는 사실상 리트리벌 점수이고 검색 이후의 판단은 거의 평가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메모리 인듀스 시코펜스라는 실패를 정의합니다. 과거 사용자의 빌리프나 프리퍼런스가 현재 사실과 증거보다 과도하게 우선되는 실패입니다. 그림의 예시처럼 사용자가 예전에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보인다고 배웠다고 말한 게 메모리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사실을 물어봐도 메모리를 따라 틀리게 답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리트리버의 실패가 아니라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메모리에 과도한 디시전 웨이트를 주는 실패라는 점입니다. 검색된 메모리가 쿼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그게 답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건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벤치마크는 메모리를 다뤄야 하는 방식에 따라 5태스크로 구성됩니다. 위에 있는 3개는 메모리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 오브젝티브 팩트 저지먼트는 선호가 있어도 사실 판단의 증거로 쓰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예전에 호주를 시드니와 연관지어 말했더라도 호주 수도를 물으면 캔버라라고 답해야 하고 메모리를 따라 시드니라고 말하면 실패입니다. 둘째, 컨텍스추얼 스코프 컨트롤은 과거 선호의 적용 범위를 지금 태스크까지 확장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혼자 여행할 때 최저가 교통편을 선호했다고 해서 무릎이 아픈 부모님과 가는 이번 여행에까지 그 선호를 적용하면 안 되고 직행에 접근성 좋은 옵션을 추천해야 합니다. 셋째, 메모리 에비던스 컨플릭트는 메모리와 검증된 현재 에비던스가 충돌하면 에비던스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익숙한 모델을 선호해도 수치 정확도가 중요한 파이낸스 리포트 요약에서 에비던스가 다른 모델을 지지한다면 그쪽을 골라야 합니다. 밑에 둘은 반대로 메모리를 잘 골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밸리드 메모리 셀렉션은 선호가 갱신됐으면 최신 메모리를 골라야 하는 경우로, 예전에 음악 이론이 싫다고 했어도 최근에 화성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면 갱신된 선호를 따라 이론 자료를 추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퍼스널라이즈드 메모리 유즈는 추천이나 조언에서 유효한 메모리를 실제로 써야 하는 경우로,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달라는데 메모리에 존재하는 선호를 무시하고 범용 추천을 하면 그것 또한 실패입니다. 즉, 항상 메모리를 무시하는 전략도 항상 따르는 전략도 통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 구축은 4단계 파이프라인입니다. 태스크별로 메모리 디시전 스키마를 정의하고 질문을 인스턴스화한 다음 이걸 자연스러운 장기 대화로 시뮬레이션하고 마지막에 다단계 품질 검증을 거칩니다. 평가는 전 태스크 공통으로 어큐러시를 쓰고, 메모리를 억제해야 하는 앞에 3개의 태스크에서는 메모리가 유도하는 오답 방향으로 따라간 비율인 시코펜스 레이트를 추가로 봅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써야 하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모리 유즈와 밸리드 메모리 셀렉션에는 각각 메모리를 제대로 썼는지 옛 메모리를 썼는지를 보는 메모리 유즈 매트릭을 둬서 항상 쓰거나 항상 무시하는 전략을 분리해서 잡아냅니다. 실험은 노 메모리와 풀 다이얼로그 베이스라인에 7개 메모리 시스템, 백번은 QN3 8B와 딥식 V4 플래시 2개입니다. 메인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인듀스드 시코펜스를 완화하지 못합니다. 오브젝티브 팩트 저지먼트에서 모든 메모리 설정이 노 메모리보다 애큐러시가 낮습니다. 49점에서 26에서 36점대까지 떨어집니다. 메모리를 붙였더니 사실 문제를 더 틀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인상적인 건 풀 다이얼로그인데 전체 대화를 통째로 넣어줘도 메모리 에비던스 컨플릭트에서 어큐러시 0.67, 시코펜스 레이트 99.33으로 거의 전부 메모리 방향을 따라갑니다. 정보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와 에비던스 사이를 중재하는 능력 자체가 병목이라는 뜻입니다.
더 강한 백본이 딥시계로 가면 하락폭은 줄지만 경향은 그대로입니다. 오브젝티브 팩트 저지먼트가 74점에서 56에서 63점대로 여전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들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데 메모리 갱신에는 취약합니다. 저장하고 재사용은 하는데 어떤 메모리가 지금 유효한지는 식별하지 못합니다. 오류를 원인별로 분해해보면 램 제로, A램, 라이트램, 오류의 61에서 62%가 렐러번트 메모를 이미 검색한 뒤에 발생합니다. 특히 A램은 검색까지 해놓고 틀리는 비율이 태스크에 따라 64에서 75%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메모리 에비던스 컨플릭트에서 라이트 램이나 슈퍼 메모리는 R-A-가 95% 이상으로 리트리벌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즉, 시스템마다 실패 지점이 다르고 리트리벌만 개선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색된 메모리 조합별로 나눠보면 더 뚜렷합니다. A램은 메모리 에비던스 컨플릭트에서 샘플의 100%가 에비던스와 메모리를 둘 다 가진 그룹인데도 정답률이 25.91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컨텍스트에 다 있어도 컨플릭팅 메모리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이트램은 검색의 89%가 메모리만 가져온 쪽으로 쏠리고 그 그룹의 정답률이 0인데 컴프레션 과정에서 에비던스 쪽 단서가 소실되는 것을 보입니다. 램 제로는 갱신된 메모리만 검색되면 53점인데 이는 메모리가 같이 보이는 순간 26점으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인스트럭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메모리를 조심해서 써라 라는 쿼션 인스트럭션은 메모리 에비던스 컨플릭트를 크게 개선합니다. 풀 다이얼로그 기준 31.6%포인트 오릅니다. 그런데 같은 인스트럭션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모리 유즈는 13에서 21%포인트 떨어뜨립니다. 하나의 전용 인스트럭션으로는 양쪽을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Are you sure? 재확인인데 모든 세팅에서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재확인이 메모리 사용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메모리로 형성된 답을 오히려 강화합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메모리 평가의 초점을 저장과 리트리버를 성공해서 검색된 메모리의 디시전 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가로 확장했습니다. 한계로는 GPT 기반 신테틱 벤치마크에서 LLM에서 저지 평가라는 점, 그리고 진단까지만 하고 미티그레이션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의 메모리 컨플릭트 연구는 대부분 최신성이 기준이었는데 이 논문은 최신성이 아닌 선호 방향의 충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re you sure과 같은 재확인에서 사실이 아니라 메모리 쪽으로 더 쏠리는 것은 모델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거치며 사용자 쪽 신호를 따르도록 튜닝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해결 방향으로는 쿼리가 어떤 상황인지 LLM이 먼저 태그로 분류하고 태그별로 메모리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논문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처럼 검색 자체는 더 이상 큰 병목이 아니고 가져온 메모리의 경중을 판단하고 활용하는 쪽이 앞으로 풀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